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. 경제신문을 보면 돈이 보이죠. 어떤 경제 뉴스들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. 종목 이야기도 있고요.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 담아봤습니다. 매경 이코노미 박소우 기자 모셨어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요. 거두절미하고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고요. 네, 많습니다.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만 쏙쏙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. 와이더 플래닛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어제는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오늘 풀리자마자 또 상한가에 가서 거래 일로만 치면 지금 5거래일 연속 상한가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와, 저도 좀 놀랐습니다. 아, 이거 저도 들어가면 참 좋았겠다라는 좀 못 들어간 사람한테는 소외감이 있어요. 이게 사실은 그 상장했을 때만 해도 시총이 처음에는 좀 한 800억까지 가다가 사실은 200억까지 떨어졌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여기 상장할 때 그 이전부터 저희가 취재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그 구교식 대표님에게 직접 제가 통화를 하고 그리고 자료를 받아서 이걸 실제로 진짜 어떤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. 직접 물어본 겁니다. 그래서 물어보고 그 내용을 여기 상세히 담아서 왔습니다. 와, 하나씩 풀어주시죠. 네. 와이더 플래닛 이렇게 고공행진할 만한 그런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인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 건지 그것부터 좀 궁금하거든요. 이를테면 우리가 앱을 쓰잖아요. 네.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쓰면 우리가 다 앱을 막 많이 깔아놓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이 깔아놓은 그 우리의 행태를 이제 찾아서 이제 우리 20대의 분들은 어떤 앱을 깔고 있고 30대 분들은 어떤 앱을 깔고 있고 또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어떤 앱을 깔고 있고 어떤 걸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AI와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마케팅 전문 회사입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이런 이제 그 대단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은 이제 이런 마케팅 그러니까 그 브랜드 회사들이 여기다가 이제 의뢰를 하면 잘 팔리게 해주는 물건을 잘 팔리게 해주는 그런 자료들을 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번에 이정재 그러니까 아티스트 컴퍼니 대주주와 그리고 정우정 씨까지 들어와서 이제 이정재 씨가 이제 사실상 40% 이상의 대주주가 돼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어떤 그림까지 그리는 거야? 후광이 장난이 아니에요. 여기 그런데 또 이정재님이 또 사실은 또 그 현대고 5기 한동훈 장관과 또 동기다 뭐 이러면서 테마주까지 엮여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또 슈퍼스타가 또 대주주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화제성으로 올라온 건데요. 자,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 그러면 진짜 오를 수 있는 뭐 여력이 있나?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와이더 플래닛이 그동안 아까 뭐라 그랬어요? 실시간으로 소비 행태를 이렇게 추적하거나 이런 것들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. 그랬는데 여기에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들어와 있고 또 여기에 함께 들어왔던 그 유상증자에 함께 참여했던 회사가 위직 스튜디오. 네, 위직 스튜디오. 여기가 이제 어떤 회사냐? 뭐 그 컨텐츠, 영화, 뭐 이런 드라마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아티스트, 그러니까 그 배우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걸 디지털 마케팅을 해주는 회사가 있다. 그러면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사람의 감으로 이 영화 뜰 것 같은데 이러면 막 이렇게 그 마케팅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근데 와이더 플래닛이 아예 처음부터 영화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러면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을 막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런 이 화제성을 본 다음에 어떤 영화가 뜰지를 빅데이터,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기반으로 기획하고 마케팅해서 나중에 또 영화가 잘 만들어지면 이걸 다시 개봉할 때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타겟팅해서 이 컨텐츠를 보여줄지 이런 것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. 이렇게 청사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. 이 청사진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지 그 영역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방송은 저희가 또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가장 장표까지 다 준비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. 직접 대표님한테 받은 그런 어제 오늘 계속해서 통화하고 그리고 또 자료도 받고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한 거를 잘근잘근 씹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린 겁니다. 결국 뭐 인물의 후광 효과도 있었지만 이런 사업 영역이 있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. 두산 로보틱스. 장중에
97,000원까지 최근에 찍었다가 잠깐 주춤하는 듯 네네. 하다가 오늘 또 급등하면서 네. 뭐 10만 원 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. 네네네. 시총이 2조에서 지금 6조 원대로 급증했잖아요. 네네네. 이 같은 배경 뭘까요? 일단 뭐 대통령이 네덜란드 최근에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통령 갔다 올 때 두산 로보틱스 박인원 사장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보따리를 많이 갖고 왔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서 스키폴 공항, 그러니까 스키폴 공항이 여기 있는 최대 공항이 네덜란드 최대 공항인데 거기에 이제 그 짐을 이렇게 수화물을 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동화 하는데 일단 이 관련 로봇을 20대는 이미 팔았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이 스키폴 공항하고 그다음 코 로봇이라고 해서 이 현재는 코봇 리포트 이 회사 리프트가 있는데 코봇 리프트랑 회사랑 이렇게 해서 MOU까지 체결해서 이제 전장을 유럽으로 넓히겠다. 여기에 더해서 또 우리 교촌치킨 잘 아시죠? 그렇죠. 교촌치킨의 튀김 로봇을 또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드리겠다. 뭐 이런 것까지 하니까 이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공항에서 아니면 치킨집에서 뭐 이런 다양한 우리 곁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이 드디어 볼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. 본격적으로 근데 이 숫자가 찍히는 시점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. 네네네. 이게 또 실적이 네, 기업에 그렇습니다. 되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뭐 2024년이라는 말도 있고 약간 그 시점을 다르게 보던데 네네네.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? 일단 그 증권 그 신고서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에서는 2024년에 영업이익을 낼 거다 네.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증권가에서는 보고서에서는 2025년에서야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협동 로봇이라는 게 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런 공장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미국, 유럽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사실은 조금은 이것과 관련돼 있는 발주를 좀 줄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예상보다는 발주가 조금 적어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흑자 전환 시점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으로 보는 거고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교촌치킨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협동 로봇들도 계속해서 영업을 늘려나갈 거니까 내년에 영업이익 37억 원을 꼭 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. 로봇 관련해서 제이스택이라는 어떤 네. 연관된 상장사입니다. 같이 제이스텝. 예. 물류 로봇 어떤 성장 기대감이 있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. 네, 제이스텝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 관련돼 있는 장비를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거는 사실 로봇이 뭐 기계공학이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거의 용처를 어디에 쓸 것이냐 이 차이점인데 2차 전지로 가면서 제이스텝이 이제는 제이스텝 하면 2차 전지 관련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예전엔 디스플레이 관련주였는데 네. 그래서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IBC라는 회사가 있고 이 IBC의 그 자회사가 인도의 IB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인도에다가 이제 그 2차 전지 공장을 만들 때 제이스텍 에 있는 그 장비들을 다 쓰겠다. 이렇게 이제 수주 발표가 나면서 제이스텍이 올랐고요. 이 수주 발표에 보면 2차 전지도 사실은 다 뭐 이 각형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걸 들었다 올렸다가 옮기는 이것들이 사실은 이 제이스텍 자체에 원래 그 물류 로봇 시스템이 있습니다. 이거를 2차 전지 공장에다가도 넣겠다. 이렇게 해서 2024년부터는 이것도 넣겠다고 하니까 제이스텍 지금 그 주가가 고공행진을 시작했던 겁니다. 저희가 눈여겨봐야 돼 그런 종목들이 참 숨어 있었지만 또 네네. 하나의 발굴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럼 이번엔 종목 이야기 마무리하고 내년 경기에 대해서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.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국민 10명 중 4명이 내년 경기 전망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이거는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잖아요. 이거 설문조사이긴 합니다. 이게 경제인연합회에서 그 한경협에서 네.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 국민들의 52.3%는 내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소비 지출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물가, 고물가가 지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 소득이 감소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대답들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경기 전망이 좀 악화되고 지출도, 그러니까 지갑문을 결국 닫을 네, 가능성이 네네네. 높다는 건데 네.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타격을 입을 만한 그런 업종이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경제 방송하고 주식 방송하고 좀 이렇게 네. 엮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지출을 줄일 거냐 이러면 타격을 받을 업종이 나오는데 어디에? 가장 많이 줄이는 업종이 여행,
외식, 숙박. 이러면 이제 여행주랑 호텔주가 약간 좀 타격을 받을 주춤할 것이다. 가능성도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네. 두 번째가 여가 문화생활. 이러면 우리 컨텐츠주 약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가 의류, 신발. 그러면 이제 패션 관련 주가 조금 조정을 받겠다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 나한테 쓰는 걸 좀 줄이는, 네네네.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나한테 쓰는 돈을 좀 줄일 가능성이 높다. 네네. 여행, 뭐 콘텐츠 네네. 이런 것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올해를 저희가 좀 돌아보면서 네. 내년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연결해보고 싶습니다. 올해 경제 키워드는 뭐였는지 네.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우리 그 연초만 해도 우리 다 태조 이방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기억나요. 네, 그래서 태조 이방원에서 태조 이방원 할 때만 해도 뭐 2차 전지 뭐 이렇게 해서 방산 이런 이야기 네.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 내용들은 헬로 로봇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헬로 로봇. 네, 그래서 뭐 헬스케어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정리해서 그냥 해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 말 조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내년에 전망을 할 때도 올해에서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으나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경기 고금리 시점이 저금리로 언제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이런 쪽은 여전히 괜찮다. 조선 괜찮다.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도 경제 뉴스들, 기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예리한 눈으로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. 이 시간 참 아쉽긴 한데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